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마트에서 우리는 매일 다른 세대와 마주칩니다. 하지만 마주침이 곧 이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틀딱 꼰대라는 표현이 넘쳐나고 노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할 5가지 주제는 젊은 세대가 가장 불편해하는 노인들의 언행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인들을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지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여러 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안. 28세 회사원 민주는 밤 9시가 넘도록 야근을 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피곤에 지쳐 겨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 정거장 후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탔습니다. 민준 앞에 서더니 노골적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못 본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4시간을 일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노인한테 자리도 안 양보하고. 주변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한 큰 소리였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주변 시선이 쏠렸습니다. 결국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앉았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당연히 양보해야 하지? 같은 날 62세인 박 부장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요즘 신입사원들은 열정이 없어. 우리 때는 밤새워 일해도 불평 안 했는데. 칼퇴근이 뭐야? 회식도 안 나오고 주말 연락도 안 받고. 이게 회사 생활이야? 26세인 신입사원 수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부장님 때는 월급이 지금보다 2배였잖아요. 집값도 지금의 절반이었고.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 집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었죠. 지금은요? 열심히 일해도 월세 내기 바쁜데 무슨 열정을 기대하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1950년 대생과 1990년 대생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박 부장 세대는 고도 성장기를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이 가능했습니다. 집값은 월급의 몇 배 수준이었습니다. 수진 세대는 경제 위기 이후를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성공 보장이 없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없습니다. 집값은 평생 모아도 안 될 수준입니다. 예전과 같이 열심히 일하기라는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박 부장은 자신의 경험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하철의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젊은이들도 충분히 힘듭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 뒤에는 이런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절대적 기준이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상대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다. 이것이 세대 비하의 본질입니다. 30세 은지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질문 공세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은지야,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이제 나이가 30인데 빨리 해야지. 늦으면 애 낳기 힘들어.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한다면서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다들 이기적이 돼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결혼은 빠를수록 좋아. 나도 25에 결혼했거든. 은지는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요. 일도 재미있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다가 때 놓쳐. 여자는 나이가 무기야.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해. 고모는 결혼하고 행복하셨어요? 고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고모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이혼이라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행복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결혼은 해야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은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27세 지우는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는 카페가 작업실입니다. 옆 테이블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이, 한낮부터 카페에서 놀고 있어? 직장은? 저는 프리랜서로 일해요.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프리랜서? 그게 무슨 직업이야? 제대로 된 회사 다녀야지.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젊을 때 안정적인 직장 잡아야 해. 저는 지금 일이 좋아요. 자유롭고요. 자유. 그게 밥 먹여줘? 나이 들면 후회해. 국민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지우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1. 동의 없는 조언 묻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조언합니다. 2. 획일적 잣대 자신의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 시대 변화 무시 지금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 선택 존중 부재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은지의 고모 세대에는 결혼이 필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택입니다. 지운을 본 노인 세대에는 평생 직장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일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진짜 문제는 이것입니다. 조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의 동의 없이 강요한다. 상대의 상황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방식만 옳다고 주장한다. 다른 선택을 틀렸다고 규정한다.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 긴 줄이 서 있습니다. 유모차를 끈 엄마, 휠체어 탄 장애인, 무거운 캐리어를 든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줄을 선 사람들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때 70대 노인 2명이 줄을 무시하고 앞으로 나섭니다. 저희가 먼저 줄 서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뭐, 노인한테 자리도 안 비켜줘? 버릇없이. 줄을 서셔야죠. 어휴, 요즘 젊은이들. 예의라곤 없어. 노인들은 결국 먼저 탔습니다. 유모차를 끈 엄마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트 이야기입니다. 25세 아르바이트생 서연은 마트 계산대에서 일합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뒤에 줄이 길어서요. 카드를 빨리 넣어주시겠어요? 뭐, 내가 손님인데 빨리 하라고. 버릇없는 것.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인 불러. 당장.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기다립니다. 하지만 노인은 계속 큰 소리로 항의합니다. 결국 매니저가 와서 사과하고 나서야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서연은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버스 이야기입니다. 10,000원 버스. 모두가 힘겹게 서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노인이 탑니다.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너 자리 비켜. 지목당한 사람은 임산부였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저도 임산부인데요. 임산부가 뭐 어때? 나는 70이 넘었어. 당장 비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표정을 짓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많으면 특권이 있다.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조건 배려해야 한다. 공공질서보다 나이가 우선이다. 큰 소리를 내면 자기 뜻대로 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존중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진짜 존경받는 노인들은 공공질서를 지킵니다. 임산부 장애인 같은 약자를 배려합니다. 친절하게 부탁합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 인사를 합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존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태도가 존중을 만듭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키오스크 앞에 노인이 서 있습니다. 뒤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사람이 없어? 아르바이트생이 다가갑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 이런 기계를 설치해 놓은 거야? 노인은 주문도 못하라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누르시면. 나는 기계 못 써. 당신이 주문받아. 죄송하지만 주문은 키오스크로만. 주인 불러. 이게 무슨 장사야? 뒤에 선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은행에서의 이야기입니다. 65세 김 씨는 매달 은행에 갑니다. 간단한 이체 때문입니다. 어르신, ATM 기계 쓰시면 바로 되세요. 나는 그거 못 써. 당신이 해줘. 한 번만 배우시면 편하실 텐데. 나이 많은 사람한테 기계를 배우라고. 당신이 하는 게 일 아니야? 창구 직원은 매달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기술을 못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배우려는 노력이 없고 나이 많아서 못 배운다는 핑계와 실제로는 배울 수 있지만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고 자기가 배우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거부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예전이 더 좋았다며 불평만 하는 것입니다. 72세 이 할머니는 유튜브를 운영합니다. 손주에게 배워서 스마트폰을 마스터했습니다. 이제는 카톡은 물론 인스타그램까지 씁니다. 나이는 핑계예요.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68세 박 할아버지는 키오스크 사용법을 배워서 이제는 다른 노인들을 가르칩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근데 몇 번 해보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태도가 장애물입니다. 29세 민수는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웁니다. 너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나이 먹으면 알게 돼. 아버지, 저도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게 무슨 생각이야? 언론에 세뇌된 거지. 내가 60년을 살아봐서 아는데. 60년을 사셨으면 다른 의견도 존중하실 수 있지 않나요? 존중? 틀린 걸 어떻게 존중해? 대화는 언제나 평행선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정치관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모두 틀렸거나 세뇌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1.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한 목소리만 허용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다양성보다 통일성이 미덕이었습니다. 2. 확증 편향이 강합니다. 자기 생각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받아들입니다. 유튜브, SNS로 같은 생각만 반복해서 듣습니다. 3. 대화보다 설교를 합니다. 상대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만 주입합니다. 문제의 핵심.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다른 생각을 틀렸다고 단정한다. 토론이 아니라 훈계를 한다.
세대가 다르면 무조건 젊은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5가지 불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인 세대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노인 세대를 이해하기. 그들은 전쟁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때로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안이기도 합니다. 노인의 행동을 무조건 비난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때는 우리와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나이는 자동으로 존중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존중은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의 삶을 이해하려 노력해 주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세대 갈등은 이해의 부재에서 시작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화가 시작됩니다.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가능합니다. 그 노력이 세대 간의 다리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